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 바꿔주는 정답학 정우입니다. 자, 이제 6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죠? 자, 수험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 평가원이야. 자, 6월 평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야, 벌써 절반이 흘렀어? 아, 아직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이제 반 정도 했으니 아직 반 정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반이나 남았어. 라는 마음가짐보다, 아, 벌써 절반이 흘렀어? 야, 이제 절반밖에 안 남았네? 이 마음가짐이 더 나을 거야. 지금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아직 뭐 충분히, 뭐 절반 남았어. 이렇게 해서 좀 느긋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젠 안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야.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6월 4일날 평가원 시험을 치르고 나면 수능 때까지 한 160일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5달 정도 남거든? 근데 얼마 안 남은 거야. 진짜. 금방 지나가. 봐봐, 우리 수험생활 시작하고 지금 6월까지, 6평까지 오는데 금방 흘러갔죠?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금방 벌써 6월이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수능도 6평 끝나고 나면 진짜 후딱후딱 가요. 그래서 금방 다가온단 말이야. 여유를 부릴 틈이 없어요. 이제는 나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는 정말 벼랑 끝에 몰렸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좀 마음가짐을 다잡을 필요가 있어. 그럴 전환 시점이 6월 평가원이에요. 그리고 이 6월 평가원은 이 시험 자체의 의미도 있죠. 자, 6월 평가원 시험은 평가원이 치르는 6월과 9월 이게 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지. 자, 수능 전에 평가원이 주관하는 첫 번째 점검이에요. 고3 같은 경우에는 3월, 그 다음에 5월 학력평가를 치렀을 거예요. 근데 3월과 5월 치러진 학력평가는 교육청 주관이야. 그리고 두 번이 더 남아있어요. 7월과 10월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3월, 5월, 7월, 10월, 네 번의 모의고사는 이거는 교육청 주관이야. 평가원이 내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이 실제 내는 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는 6월과 9월이죠. 그래서 6월과 9월이 더 중요한 거고, 그래서 6월, 9월은 고3과 N수생이 모두 치르게 돼요. 학력평가는 이제 고3 학생들만 치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평가원 시험은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이 다 같이 자기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3월, 5월 지금 치렀을 텐데 그때 나왔던 등급하고 달라요.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고3과 이제 N수생, 수능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라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봐야 돼요. 이거 그냥 좀 느긋하게 봐. 그냥 한번 점검이라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점검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점검이니까 그냥 뭐 대충 보지 뭐. 현재 내가 공부한 거 같고 그냥 대충 보지 뭐. 이 마음가짐은 안 돼요. 진짜 실전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능장 가면 있잖아. 뭐 6평이나 이런 모의고사 볼 때 그 떨림보다 한 10배 이상 떨려요. 진짜 떨려. 너희가 상상하는 이상 떨려요.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직접 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봐야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알아야 보완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점검이라는 건 이걸로 우리가 대학을 가진 않기 때문이야.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 평가원 점수를 갖고 혹은 뭐 모의고사 점수를 갖고 대학을 가는 건 아니잖아. 수능을 갖고 가는 거야. 그치? 하지만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는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제대로 된 모의고사다. 그래서 자, 시험을 치르고 나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마다 뭐 단어는 다르겠지만, 자, 뭐 화학에서는 양적 관계 중화 반응. 이건 1년 내내 취약해. 이거는 모두가 그런 거야. 이건 모두가 1년 내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 내가 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지. 어떤 학생들은 이제 농도 문제를 읽었을 때, 읽었을 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이 문제가 참,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부분을 열심히 더 점검을 해야 되잖아. 또 중화적정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동위원소가 약한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오비탈 문제들이 어려워요. 양자수 문제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진짜 다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아직 점검할 시간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꼭 찾아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돼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3 학생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먹어야 돼요. 이 성적표가 나왔을 때 약간 충격일 수 있어. 무조건 한 등급, 두 등급 내려갈 거예요. 한 등급, 두 등급, 막 세 등급 이렇게 내려갈 거야. 왜냐면 3월, 5월 학력평가 치를 때
없었던 N수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N수생들은 아무래도 다시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고3 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문제를 푼 상태잖아. 그지?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지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N수생들이 들어온 첫 번째 점검이고 그래서 고3 학생들 경우에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서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야. 성적표 받고 충격 받을까봐 미리 알고는 있자. 그럼 약간 덜하지 않을까? 근데 나오고 나서는 아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진짜 수능을 같이 보는 이 모든 학생들이 치르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N수생들은 뭐 고3들이 뭐 그냥 뭐 나보다 당연히 못하겠지, 그렇게 또 방심할 수는 없는 거죠. 우수한 고3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능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치르는 첫 번째 점검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점검해서 그걸 보완하자 라는 의미인 거지.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6월 평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일단 뭐 많은 학생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개념 강의가 아직도 혹시 이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아직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무조건 빨리 완강해놔야 돼. 자기가 듣는 개념 강의가 있다면 자 그거 꼭 완강하세요. 쌤이랑 공부했다면 자 개념의 정답을 들었을 것이고 자 개념의 정답이 완강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 돼 있는 사람은 그지? 근데 돼 있는 사람들은 한 번 더 보세요. 근데 더 보면 왜 쌤이 이렇게 다시 보라고 했는지 알게 돼. 분명히 잊혀지는 부분이 있거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야. 다 잊어. 내가 한 번 공부한 걸 모두 다 내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그 부분이 잊혀지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이거 얼마 안 걸려. 개념을 한번 다 완강한 사람이라면 개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볼 수 있어요. 단어 문제 풀 게 아니잖아. 쭉 한번 봐봐. 그래서 내가 잊혀진 부분이 있는지, 자, 꼭 혹시 이게 문제에서 정말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질문인데, 아,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개념서 한번 꼭 보시고, 자, 이런 기본적인 암기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게 우리 훈구단이지. 자, 훈구단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 개념사항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때 필요한 부분들, 자, 그걸 정리해 놓은 거니까 훈구단도 반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최근 3년에 자, 기출 문제들 2번 이상 푸세요. 이게 1년에 7번의 모의고사 치러지거든. 3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수능. 그래서 최근 3년, 그럼 21회가 있겠지. 이걸 2번 이상 푸세요. 이건 쌤이 욕심이긴 한데 이걸 푸는 게 가장 좋은 거고, 3년 동안 요거를 3년 기출을 2번 이상 푸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정말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6월, 9월 수능이라도 최근 3년은 푸세요. 그래서 그 정도 기출은 풀고 6월 평가원을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점검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다 돼 있다. 그런 훌륭한 학생들은. 그러면, 자, 6월 평가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출시가 돼 있습니다. 자, 1, 2 모의고사는 1페이지, 2페이지 연습할 수 있는 쌤 모의고사고, 홀인원 하프 모의고사는 3, 4페이지 문제들. 자, 절반 문제들로 되어 있는 거, 11문제로 되어 있는데, 자, 3, 4페이지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연습하고 싶다라는 학생은 이걸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요건 1, 2페이지, 요건 3, 4페이지, 그리고 이건 전범위로 연습할 수 있는 시즌1 모의고사도 출시가 돼 있으니까, 자, 기출까지 개념서 완벽하게 돼 있고, 자, 한번 반복했고, 그리고 최근 3년간 기출이 다 돼 있다면, 요것들을 활용해서 6평을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 남은 기간 준비할 것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가 아닐까? 6평이 끝이 아니잖아. 6평을 우리는 대학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6평을 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왔어. 자,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나왔어. 그럼 이제 그걸 수능 때까지 우리가 이제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평 이후의 계획이 중요한 건데, 6평을 보고 나면 이 생각이 반드시 들 거예요. 아, 시간 단축 연습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막 다 풀고 났는데, 아, 시간 너무 많이 남는다. 아, 난 다 이루었어. 나는 이제 완벽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 실제로 이 수험 생활은 있잖아. 11월 지금 됐고, 아직 11월 안 왔지만, 11월이 돼서 이제 수능 며칠 전이면, 아, 내가 수능장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이제 수능을 보러 가면 되겠어. 이럴 것 같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거의 모든 학생이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진짜 없을 거야. 거의 없을 거야. 야, 이거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시간 단축 연습은 우리가 수능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단축 연습을 이제 6월 평가원 이후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가면서 시간도 더 줄여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6평을 보고 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질 거거든.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여름방학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6평 끝나면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고3 학생들 경우에는, 그래서 기말고사 내신 끝나고 나면 바로 여름방학이잖아. 그래서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내신 대비하다 보면 바로 여름방학이 되니까, 이제 6평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내가 6평에서 드러난 그 단점들, 나의 취약 부분,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진짜 꼼꼼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6평 여름방학 동안, 자, 계획 세우는 방법은 일단 기출문제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는 이제 연강클에서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5번 이상 반복돼야 돼요. 기출은. 그래서 6평 전까지 한 2-3번 돼 있는 상태고, 여름방학 동안에 한 3번 정도는 돌려줘야 돼. 그래서 기출의 변형의 정답, 이제 커리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 9개의 스킬들, 스페셜라이즈 스킬, 스그스. 자, 그래서 스그스까지 이제 완강을 좀 해주면 여름방학 동안에, 그래서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 자, 그리고 변형 스킬들, 문제 푸는 스킬들을 이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여름방학 계획 안에 이거를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수특 수완. 자, 수특 안 푼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푼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푼 사람도 많아. 그리고 이제 수완하고 이제 수완이 나올 텐데, 수특 수완. 요게 이제 반영 교재라고 돼 있으니까 안 풀면 약간 찝찝해요. 안 풀면 찝찝해. 그래서 수특 수완 풀어야 되는데, 여름방학 때 푸세요. 여름방학 때 푸는데 몇 번 푸냐면,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거든. 화학 같은 경우에 한 번만 풀면 돼요. 한 번만 풀면 돼. 이걸 막 2회, 3회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수특 수완은. 왜냐면 지금 수특 수완에 실려있는 문제들에서 정말 거기에 있는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어차피 수특 수완에 있는 문제들도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베이스로 해서 변형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 그냥 수특 수완은 기출의 변형 한번 풀어본다 라는 의미로 그냥 한 번만 풀고 버려도 돼요. 근데 안 풀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여름방학 계획 안에, 자, 수특 수완도 풀어보기, 한 번은 풀어보기, 자, 그것도 계획 안에 넣어놓고. 자, 그리고 여름방학부터는 이제 진짜 전범위 실무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거의 2학기에는 이제 뭐 8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실무를 정말 매주 풀어야 돼요.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정말 중요하거든. 우리가 30분에 20문제를 푸는 게 되게 가혹한 시험이야.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연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 풀면서 거의 느껴져야 돼요. 막 풀고 있는데 몇 번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뭐 한 5번을 풀고 있다, 뭐 한 10번을 풀고 있다, 15번을 풀고 있다. 지금 현재 시간 몇 분 정도 쓴 것 같다. 그게 거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실무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계속 병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여름방학 이후에 개념수도 계속 봐야 되고, 기출문제도 지금 5번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되면 또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변형 문제로 되어 있는 그런 실전 모의고사는 여름방학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평가원은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난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다독이고, 지금까지 물론 좀 지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잠깐 숨 한번 고르고, 6평 끝나고 숨 한번 고르고, 그래, 남은 절반 후딱에 치우자. 근데 얼마 안 남았으니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6평 이후에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를 남기면 안 돼요. 남은 기간 동안, 자, 일단 6평 전까지 대비 잘 하시고, 6평 잘 본 다음에 수능 때까지, 자, 선생님이 함께 끝까지 달릴 테니까. 그리고 항상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 거 알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생님이 다급한 마음을 좀 가져라 라고는 했지만, 항상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면, 후회 없이 보내면 수능이 끝나고 났을 때 난 웃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치러지는 관문, 자, 6월 평가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